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출발뉴스와이드 2부도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 빠르면 다음 달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전격 절하시켰죠. 위안화 약세를 만들었었는데요. 미국은 고용은 좋지만 물가가 아직 턱없이 낮아서 빨라야 다음 달이라고 하는데 금리 올릴 수 있을까? 어쨌거나 설왕설래가 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있었던 시점에 중국이 나도 살아보겠다면서 위안화를 1일 최대폭으로 절하시켰습니다. 1.86%나 절하시키면서 수출을 돕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던 것인데요. 작년 11월 이후에 4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동시에 지준율까지 내려봤지만 올해 성장률 7%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국이었는데 또 바로 최근에 발표된 7월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3% 급감하는 것을 보고 그래 미국의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 카드를 꺼내자라면서 환율 카드를 꼽아둔 것이죠. 중국의 이 같은 전격적인 단행 조치 속에 어제 우리 시장 급락했었고요. 아시다시피 1980선까지 밀리며 5개월 내 최저치 원달러 환율이 하루 사이 16원 급등하면서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원화 약세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쪽도 금융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 사도 좋을까요? 내일은 금통위와 옵션 만기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 위안화의 절하 조치 어떻게 보셨는지 아주 짧은 코멘트와 함께 두 분의 계장가 확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단 중국의 위안화 절하 조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거는 이미 예고된 시장의 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외국인의 환해지 포지션도 계속 원화 달러로 지금 계속 가고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원달러 환율 방향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는데 제가 일단 볼 때는 일단 우리 환율 방향성이 인민은행의 어떤 그런 연준 결정력이 계속해서 높다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 시장 러시아와 브라질 부분에서도 지금 가장 큰 포지션이 있는데 일단 중국 인민시장의 어떤 사상 최대폭으로 위안화 절하 조치를 단행을 했다라는 이런 문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문제는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 수출 부진에 따른 일단 악영향 리스크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런 부분 원달러 환율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광고에서 좀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장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제 전저점을 사실상은 깨진 않았었는데 오늘 아침 좀 턱걸이하면서 양시장 마디지수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계장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어제 전일 대비 4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한 1982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1.83포인트 내린 730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자리 있죠. 1980선에서 2000포인트 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모습이 나왔어요. 하락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2월 달에 나왔던 어떤 그 1980선에서 움직였던 자리였는데 제가 오늘 볼 때는 약 양봉이 좀 출현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선춤의 자리가 좀 들어온다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을 한번 오늘 종합지수로 봤을 때 그렇게 포지션을 잡고 좀 움직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오히려 아침장에 조금 더 밀리고 있는데 아침은 약하지만 오후장에 강할 저녁 후강의 가능성 보시면서 대형주 한번 슬슬 사봐도 좋겠다. 역발상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장가는 양시장 1980 그리고 730의 턱걸이 개장한 이후 낙후 약간은 줄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황멘토님. 네, 오늘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에 대한 어떤 이벤트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종목들의 움직임, 초반에 좀 약간 약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IT 업종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 중이죠. 삼성전자가 현재 0.3% 하락 중,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 전반적으로 IT 업종들은 지금 하락세를 지금 초반에 이제 나타내게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 쪽에서 본다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역시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조선주의 반등, 사실 이제 반등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씩 이제 들어 올리는 이벤트 정도가 될 것이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업황의 개선 자체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선주의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한 번 접근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다면, 지난번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과정은 또다시 겪는 그런 과정을 또 겪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경제 민감한 업종이죠. 에너지 그리고 화학 업종, 어제 유가가 또 역시 계속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화학주의 주가 조정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SK이노베이션 1.8% 역시 하락 중이고요. GS 그리고 SOL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안에서는 롯데케미칼이 3.02%, 롯데그룹 안에서의 어떤 이제 경쟁 문제도 있겠지만 역시 이제 화학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2.2% 정도 역시 하락세가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다른 업종 안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을 보게 된다면, 일단 통업종 중에서 롯데 쇼핑이 오늘 6% 정도 거의 이제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전날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정도 급등,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슈 때문에 롯데 쇼핑의 주가가 크게 한 폭 이제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제 주가의 흐름만 보게 되면 정말 개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이제 변동성 이용해서 이제 따라 붙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엇박자를 한번 타게 되면 좀 다시 한번 이제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롯데쇼핑이 이틀째 급등. 어제미 롯데그룹주들이 지배구조 개편한 발표 이후에 일찍 오른 바 있는데, 롯데쇼핑이 그야말로 신저가에서 또 곧바로 급등세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양시장의 낙폭이 많이 좀 줄어들곤 있는데, 그렇다고 확연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어제 거의 종가 부근 정도에서 센 반등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1983선, 코스닥 731선. 현재 수급 상황 한번 보죠. 내일 옵션 만기로요. 네, 지금 내일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외국인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은 매수 수채가 없습니다. 지금 기간은 약 123억 정도로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개인은 약 110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자, 지금 현재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약 1,490억 정도로 지금 매수세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물량을 약 한 11,000계약 정도로 지금 매도 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은 내일 옵션 만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제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잠시 후에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풋옵션 쪽에서도 지금 개인들은 아마 또 하방 지수로 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는 모습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도 큰 영향 없이 외국인은 약 74억, 기간은 25억 정도 지금 순매수 위를 좀 보이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1980선, 85포인트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제와 거의 흡사한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렸고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제가 차트로 말씀드렸던 1980선 그 자리가 정말 정확한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이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서 공매도와 신용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이끌어줄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대차 거래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거래소 개인이 약 135억, 외국인은 1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기간은 162억, 자, 매수세로 전환이 크게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82억 매도, 자, 외국인들이 76억, 기간이 20억 매수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980선만 좀 지켜준다면 오늘 오후장 약간의 양봉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옵션이 끝나면서 대형주 유지의 어떤 포지션이 좀 크게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약 한 코스피 200분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화학, 조선주, 건설주 쪽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관찰있게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약 한 2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의 수익 구조로 가지 않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생 쪽의 수급을 봤을 때는 내일 만기이긴 한데 1980선 정도 거의 전저점은 지지가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 지나면 대형주가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 감안해서 아마 대형주들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사보면 어떨까라는 전략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섹터는 저희가 말미에 다시 한번 전략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보다도 더 화제가 됐던 건 위완화 절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었었죠. 오늘 계장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KB 외환선물로 가서 듣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변수는 중국이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요. 미국의 9월달 금리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원달러 환율 기준 1170원 찍고 약간 숨을 고르던 찰나에 위완화 절하 조치가 전격 단행되면서 어제 급등의 1180원대 레벨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향후 전망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40전이 상승한 1180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83원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82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강보합세로 출발한 것은 어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위안화를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평가 절하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안화 평가 절하의 주 배경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해석하면서 위험 회피 현상으로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등 상품시장이 약세를 보였고요. 이를 배경으로 뉴욕 증시의 급락과 미 채권 시장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요. 달러화는 위험 회피의 상황에서 강세를 보이는 엔화에 대해서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N이 125.20엔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데요. 위험 회피 상황에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 거래가 청산되면서 유로 달러는 어제 저녁 1.108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원 1개월 매물은 달러 N과 동반 상승하면서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장중 한때 1183원 65전 수준까지 상승했고요.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1180원 15전 수준에서 여교회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이 나온 시점은 달러원이 1155원 70전까지 하락한 이후 최근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등장했고요. 따라서 환율 움직임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평상시보다도 반등의 폭이 매우 과하게 나타났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록한 달러 N의 125.20엔이나 달러 원의 역의 환율 1183원대는 최근 달러화가 과매수되었다는 인식으로 차익 실현을 시작했던 당시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가 추세적인 강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 달러 위안의 기준 환율 동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급격한 수준의 강세를 지속하기보다는 완만한 수준의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의 상품시장에서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시장이 계속 약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것은 미 연준이 통화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달러화가 기존의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가운데 일정 부분 포지션을 조정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72원에서 1183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제 타이밍상 롱 포지션 많이 정리된 상태에서 위안화 절하 이슈가 떠서 오버슈팅이었었다. 달러 과매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완만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로 위안화 절하로 강달러가 되고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 쪽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차익성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급등했지만 완만한 조정폭 어디까지일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는 달러 위안의 고시 환율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변수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파 팀장님의 외환시장 전망 분석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일 수요일 역시 시장은 전일 단행된 중국의 위화나 절하에 주목하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역시 실적 발표 때문에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실적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이 바로 CJ 그룹주 가운데서 나왔는데 바로 CJ E&M입니다. 역시 콘텐츠에 대한 그 경쟁력을 다시 한번 분기 실적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메르스에도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속에 신고가 내고 있고요. 반면에 베이직 하우스는 적자 전환, 2분기 어닝 쇼크 내면서 신저가로 추락했습니다. CJ E&M과 베이직 하우스의 표정이 오늘 아침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황 멘토님. 네.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M하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들 일단 살펴볼 네, 이 부분 텐데요. 먼저 그러면 김선철 멘토님께 여쭤보고 황 멘토님께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망하지 않으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CJ E&M과 제가 베이직 하우스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CJ E&M 같은 경우는 뉴스가 지금 나왔듯이 2분기 호실적인 50주 신고가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약 178억이고요. 흑자 전환했다고 전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갈 건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11만 원, 12만 원대의 그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자, 저는 뭐 어차피 뭐 제가 차트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최근 2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 패턴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영업 실적, CJ 그룹 관련 중에서도 강한 지금 저평가됐다 하면서도 12만 원대가 지금 목표 주가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조금 최근의 주가를 본다고 하면 최소한 때 7만 1,000원대까지 7만 1,900원, 7만 2,000원대까지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자리 부분을 일목균형표에서도 지금 구름대 성상에서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모습대인데, 자, 우리가 약간의 이 자리 때만 좀 지켜준다고 하면, 자, 오늘 지금 시가보다는 지금 음봉이 약간 지금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를 정말 어디까지 지금 지켜주고 어디가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 주체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뉴스화하는 걸 좀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이미 뭐 공시나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뭐 굳이 저희가 여기 계신 멘토님들이나 저뿐만이 아니라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차트 수급으로 정말 궁금하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7만 1,000원대, 7만 2,000원대 그때 지지만 좀 지켜준다고 하면 최소한의 8만 원대에서 조정을 한번 나올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맞춰서 차트를 좀 본다고 하면 지금 CJ E&M 최소한 저도 11만 원대까지는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약간의 어려움은 7만 2,000원대를 지지로 잡고 약 한 8만 원대에서 8만 2,000원대 조정장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 이때도 좀 매수 주체로 한번 가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로 다시 바로 해서 좀 넘어간다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실적에 지금 악재가 터졌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이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뭐 괜찮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서도 좀 악재가 나온 건 사실이죠.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 법인 적자 전환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119억이 규모가 적자가 나왔고, 매출에 대해서는 좀 증가는 했죠. 일단 1,186억 정도의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일단 이의 모습도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14,000원대는 계속해서 유지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깨지면서 오늘 개파락했던 자리,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차트상에서 갭상승과 갭 하락 부분은 무조건 차트는 메꾸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질의 사이클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미 구도적으로 본다면 14,000원대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좀 길게 보신다면 계속해서 최근에 나왔던 바닥자리죠. 예, 작년 10월 하반기 3분기 때부터 나왔던 자리가 지금 근접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좀 갭 상승이 좀 된다고 하면 지금 대비 15% 정도 지금 빠진 상태인데, 최소한 이번 주까지 한번 옵션 만기를 내일 지나고요. 일단 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겠지만 이번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 주부터 패턴이 좀 돌아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강구하면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베이직 하우스 동사에 대해서는
좀 크게 좀 움직여야 될 부분은 사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인 적자가 지금 어느 정도의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제가 본다고 하면 일단 중국의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시장 형성이라 봤을 때는 그 3분기가 지나고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베이직 하우스도 점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베이직 하우스 차트를 보셨지만 개파락했던 자리 부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주는지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최소한 그렇습니다. 한 14,000원대까지는 지금 지지만 된다고 하면 저는 베이직 하우스 지금 뭐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CJ ENM과 베이직 하우스 어차피 이제 호불호 관계 부분인데 한번 두 종목 오늘 한번 이제 돌발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시면서 오늘 종가 때까지 선취매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어닝 쇼크 때문에 급락하고 있지만 개파락본 오늘 장중에 얼마나 낙폭을 줄여주면서 메우는지 한번 보자 하셨고요. CJENM은 11만 원 이상 갈 종목인데 지금 눌림 매수,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82,000원, 입절가는 바로 직전 저점 7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목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 동안 잠깐 시장을 제가 읊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1.77% 추가로 밀리고 있거든요. 720선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황민영 멘토님부터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변동폭이 좀 큽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이제 주가 흐름을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바로 전일의 경우에도 이제 주가의 흔들림이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대 좀 큰 폭의 이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 이제 사실, 중국에 대한 어떤 영향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지지력을 확인해 주는가 싶더니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투매가 좀 발생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중국의 이슈, 이게 결국은, 글로벌 이제 다른 업체들이, 다른 이제 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국내 시장에도, 반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의 흐름 잠깐 보게 되면요. 거래소 시장은 계속 빠지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오늘 또 제약주 많이 빠져요. 네, 이런 부분들을 네.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그 초반에는 거의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발표가 됐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한 번에 비를 맞았던 이미 이제 피해를 봤던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아직은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네. 중소형주 실적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의 조정폭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도 급락하네요. 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화장품주도 그렇고 이제 지금 보면은 말씀하셨던 이제 제약주 보게 되면 한미사이언스도 3.5% 물론 이제 아직까지 크게 빠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약주들이 최근에 많이 밀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한국콜마가 5% 정도 하락 중이고 그다음에 제닉 그리고 코스맥스 BTI AV, CNC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화장품주가 빠지고 있는 건 결국은 화장품주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번에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켰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수출 경쟁력을 살리겠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당연히 화장품 관련주들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네. 이번 해석 자체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최근에 중국 증시에 거의 급락세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고 네.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어렵구나라는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안 좋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피해를 한번 입을 수 있겠지만 피해를 받았을 때, 즉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우리가 봐야 되는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중국 위안화 약세, 절하 소식 때문에 어제 한번 쇼크를 받고 끝인가 싶었었는데 오늘 반등은 좀 욕심이라 할지라도 코스닥에 추가 급락하면서 조금 전에 720선을 깼었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화장품주가 역시 약세 선두에 서 있습니다. 혹시 김선철 멘토님도 한 말씀. 예, 지금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잠깐 다른 차트를 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봤는데, 제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대전에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 선물 차트와 종합지수 차트로 본다고 하면, 네. 일단 종합지수 차트는 한 1800선에 지금 와야 될 자리거든요, 사실. 1980이 아니라 1800이요. 예, 1800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6월물 때 지금 선물 매도 물량이 크게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 이미 다 소화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내일 나올짜리 부분을 본다고 하면 큰 변동은 없을 걸로 좀 중립적인 자리를 좀 지켜보고 싶은 부분인데, 네.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와 지금 신용이 계속 대차 거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폭탄 매물이 언제 지금 이런 자리에서 터질지 모르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도 약 한 6포인트, 7포인트 방송 중에 지금 1980선, 1985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방향에서 지금 뭐 코스닥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화장품 제약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종목을 이끌지 못했던 이제 건설화학주 같은 경우도 반등을 이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비교 분석했던 그 1800 자리는 뭐냐면 공매도와 신용과 대차 거래들을 다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 한 3조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라는 거죠. 이 물량이 터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1850선도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은 사실 뭐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유가 하락이 있고 지금 뭐 중국 위안화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어떤 통화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사실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뭐 CJ ENM이다, 뭐 또 지금 강원랜도도 지금 있는데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사실 호불호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체크 포인트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가장 선방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정 자리라고는 솔직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다시 그렇게 빠졌던 2000포인트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자리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옵션 만기까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오늘 빨간 봉이 봉 차트에서 보여지는지 종가상 낙폭이 많이 줄어드는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다. 만약 이거 지켜지지 못하면 내일 옵션 만기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매해야 될 가능성 언급해 주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베이직 하우스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었던 것 같은데요. 컴투스도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급등하는데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해요. 강원랜드도 강세, 메르스 불구하고 2분기 호실적 속에 계속해서 신고가입니다. 카지노주도 분석을 잘 해주시니까요. 컴투스부터 게임주 하나, 카지노주 하나 분석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컴투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사실 이제 컴투스가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들 자체는 어느 정도는 또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컴투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33.2%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같은 기간 매출액의 경우에는 151% 정도 증가.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1% 정도의 증가세가 지금 나왔습니다. 컴투스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사실 기대감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 과거에는 컴투스가 정말 대장주로서 게임주의 큰 상승을 이끌어왔던 그런 주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워낙 그 실적의 성장폭 자체가 컸었고 이번에도 과연 계속해서 그 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죠.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런데 실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바로 이제 서머너즈 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가 된 지 어떻게 보면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거의 1년이 넘었죠. 1년 넘게 이제 1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정말 계속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인 흥행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25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뭐 게임 매출이 여전히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시 후 거의 1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79개국을 이제 RPG 부분 게임 쪽에서도 매출이 1위입니다. 네, 그만큼 1위를 계속해서 지속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실적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어떤 이제 다음 차기작에 대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 자체는 서머너즈 워 데뷔했을 때는 크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의 어떤 게임 업종에서의 강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사실 컴투스 주가에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컴투스 현재 주가가 7%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출발하고 나서 거의 13%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컴투스의 경우에는 이번 실적이 이건 2분기죠, 그죠? 네. 근데 3분기 같은 경우에 게임 업체들이 또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컴투스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홀딩. 강원랜드는요, 불황 속에 뭐 날개 달았다, 이런 평가 받는데, 오늘 6% 가까운 급등, 신고가를 확실히 경신해요. 네, 강원랜드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 카지노 업종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GKL이나 파라다이스하고 좀 다릅니다. GKL하고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큰 걱정을 했었는데, 내수 소비 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 수를 보게 되면 38명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홍콩 독감으로 인해서 사실 초기에만 사망한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벌써.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우리 과도하게 이제 반영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이제 감소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GKL이나 파라다이스에 대한 어떤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메르스에 대한 여파를 뚫고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메르스에 대한 타격을 받는 건 사실 외국인 관광에 대한 어떤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타격을 많이 받지만,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강원랜드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7% 안정적인 성장을 또 단행했고,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3% 증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3.2%의 증가세가 나왔는데요. 2분기보다 3분기가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4분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하이원 리조트에 대한 효과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이번 2분기 안정적인 실적 달성은 강원랜드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불확실성을 소멸시켜 버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5% 정도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따라붙는 건 사실 좀 약간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차례 눌려줘서 한 41,000원에서 42,000원 정도 안에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게 된다면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그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컴투스 갖고 계신 분들 실적도 좋았는데 향후 모멘텀 3분기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홀딩, 강원랜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괜찮은 종목이다.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어려움을 좀 겪고 있네요. 2분기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가항공사 에어 부산에 이은 에어 서울도 설립이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종목인데 에어 서울의 설립도 연내는 좀 어렵다. 분석이 IR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MK트렌드는 하반기 높은 중국 성장성 때문에 오늘 급등합니다만 이것보다 더한 급등은 한세실업, 영원무역 등 의류 OEM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분석 들어볼게요. 김선철 멘토님.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 종목을 한번 종목 세일즈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가시방석 같은데 이제 에어서울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모멘텀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지난주 종목 세일즈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시아나항공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고 하면 일단 가치성을 조금 같이 보자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호산업이 일단은 채권자들의 어떠한
모멘텀, 수급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6,400원대에서 계속해서 이런 움직이는 부분은 그 이상 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이런 매급은 좀 있다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더 아시아나항공이 지켜준다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7,100원대까지는 한번 큰 시뮬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적인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어서울, 에어부산 다 같이 했던 이런 시너지 효과, 그렇게 하고 이제 물류 있죠. 삼성과 전체적인 IT 업종을 80% 정도를 해외로 물량 수출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동 부분이죠. 이동 부분이. 그런 부분도 아시아나항공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들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합지수, 코스닥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우리가 스몰캡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아시아나항공을 좀 추천할 수 있지만 2분기 실적을 가지고만 우리가 종목 하나를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좀 우리가 관찰을 하고 관중을 하면서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효자 종목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7,100원까지는 올라갈 룸이 있다. 아시아나항공 실적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분석해 주셨고요. MK트렌드 그리고 오늘 한세실업, 영어무역 등 의류 OEM주, 패션 쪽이 오늘 사실 좋아요. 베이직하우스 빼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마 이제 중국 법인과 이제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종목을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의류 OEM 같은 생산은 이제 글로벌과 이제 상호 보완 쪽으로 가야 된다는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기업들이 중국만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세실업이나 또 다른 기타 종목 회사 기업 같은 경우도 베트남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 타 기타 글로벌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의류 쪽으로는 굉장히 강국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 OEM 생산 업체 중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회사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이제 신흥국 이제 $1 부분도 우리나라 부분과 같이 똑같이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루브라 문제로 인해서 그 회사 기업도 제가 아까 지금 잠시 봤는데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 시장을 한 종목마다 이렇게 보지 말고 3분기, 4분기 전체적인 그 트렌드로 보자는 거죠. 어차피 유행은 똑같이 갑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사이클식으로 방향성이 돌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봤을 때 업종, 업황, 테마를 순환적으로 봤을 때 굳이 베이직하우스가 지금 개파락하면서 11,000원대다, 14,000원대 그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나항공처럼 3분기, 4분기 실적 호불호는 당연히 있어요. 호불호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좀 그리면서 좀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큰 그림을 보고 너무 좁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좀 감안하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 있는 시장 아닌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현대기아차의 강세도 이 와중에 두드러지거든요. 오늘 자동차주는 또 강세를, 화장품주는 또 꺾이고 일부 실적 안 되는 종목에 부진한 것은 물론이고요. 위안화 약세 때문에 중국인들 놀러 적게 올까봐 여행주들의 분위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안화 약세라는 새로운 변수가 아주 굵직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섹터별 전략을 좀 정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화장품주 빠졌지만 매수 관점으로 의견 내신 황민영 멘토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이제 그 위안화에 대한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전에 이제 여행 관련주들은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슈 때문에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안화 약세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왜 올라갈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내수 쪽, 국내 쪽에서의 생산했던 생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어떤 좀 싸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중국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해외 아시아 쪽에 이제 생산 비중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제품 생산 비중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생산 비중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자동차주들에 대한 어떤 이제 리스크 회피 요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사실 피해주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 사실 과도한 우려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위안화가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싸지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 가치가 싸지기 때문에 국내로 와서 뭐 과거에 구매했던 그거보다 뭐 더 훨씬 더 또 많이 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험감이 이제 또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과거에도 이런 영향이 왔을 때 장기적인 환율 전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런 우려감 자체는 단기적인 우려감에 이제 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한번 주가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하시는 게 분명히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화장품주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역시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겠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한 뭐 정책적인 부분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 자체를 지금 절하시켰다는 거, 위안화 가치를 이제 떨어뜨렸다는 것 자체는 결국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장치거든요. 그리고 뭐 내수라기보다는 수출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결국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역시 화장품주의 단기적인 일시적인 하락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싸게 살 수 있는 역시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행주와 더불어 화장품주 네. 좋게 보셨고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호실적 특히 이제 컴투스의 호실적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같이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위안화 절하에 대한 어떤 타격을 받는 그런 업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안에서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한번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은 없지만 끝으로 게임주 가운데 제일 좋게 보시는 종목 특별히 화장품 강조해 주셨으니까 화장품 쪽에서도 탑픽 꼽으신다면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투스가 실적 발표했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좋은 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온라인 게임 쪽에서는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을 좀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쪽에서는 이제 NC소프트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온라인과 모바일이 같이 있는 기업이죠. 넥슨GT라는 기업이 이제 신작 출시된 어떤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싸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넥슨GT나 NC소프트가 탑픽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이 두 기업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중국발. 네. 그래서 차라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이 두 기업이 사실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좀 진행이 된다면 그 정도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싸게 한번 대응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오늘 급락했었다가 밑꼬리 조금 달고 올라와 줍니다. 화장품 쪽에 두 종목, 게임주관의 두 종목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얘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감사하고 김성철 멘토님 아까 이제 공매도 얘기, 신용장고 높은 이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내일 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서 끝으로 시장 큰 얘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 시작하면서 좀 소폭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1985선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선물 차트는 지금 양봉으로 좀 모습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양봉으로 돌아섰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1170원을 오늘 장중 저점을 찍었다가 지금 어제보다 1원70점 오른 1180원에서 지금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거래소 코스닥 차익 비차익 거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지금 유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보합세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은 강한 수급이 나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익 부담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독 차익 청산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6월 동시 만기 이후 매수 차익 잔고가 약 4,600억 정도가 감소를 실적으로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더 이상 있는지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선물 차트가 지금 말씀 중간에 238.7075까지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0.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과.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 더 지금 강하게 지금 지수를 지금 선방을 해서 지금 1980선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자, 외국인들의 지수 선물 약 2만에서 3만 계약 정도가 순매도가 나오는지 내일 한번 조금 오전자 좀 이 물량이 풀리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과연 공매도와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대차 잔고까지 들어갔을 때 과연 지수가
것까지 받쳐주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포지션이고요. 시장 베이스가 이런 시장 베이스보다는 현재 낮은 상태에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한 번 더 간과해서 본다고 하면, 자, 종합지수로 보신다고 하면 오늘 주가는 내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본다고 하면 1990선 이상을 가져서 한번 움직여지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선물지수 차트로는 자, 245선이 아마 2000선 이하로 약간의 좀 언저리 부분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늘 내일 옵션 만기를 보고 둔다고 하면 약 선물지수는 240. 자,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린다면 1900 약 한 50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시면서 내일 옵션 만기일 대응을 좀 전략을 좀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1980선에서는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신용장고, 늘매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어디까지 잘 선전하면서 버텨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차익 물량 나올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보시면서도 내일 오전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 체크해야 될 변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황민영 멘토 도움 말씀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낙폭을 줄이다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해 있습니다. 1987.92 대단하네요. 기관 일단 매수 전환 해줬고요. 외국인들 선물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 찍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한 대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볼까요?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로 일부 자금이 이동했다라시면서 풍선 효과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희용 과장님은요, 위안화 평가 절하가 단행이 됐는데 때문에 원화 약세 수혜주를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 리스크 관리 쪽의 의견. 끝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대외 악재 속의 변동성 역시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시장 싸지 않느냐, 밸류에이션 매력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작은 플로어를 언급해 주시면서 풍선 효과라는 설명을 곁들여 주신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도 많이 밀리고 있어요. 위안화의 절하라는 큰 틀의 얘기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섹터별로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자금의 이동이 중소형 성장주 내에서도 좀 있나 봐요. 네, 일단은 일부의 자금 이동이 좀 최근에 좀 목격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시장이 좀 갑자기 급락이 이제 오들어서 나왔던 거는 중국 위안화 절하, 사상 최대폭의 절하가 이제 갑작스럽게 좀 나오면서 빠졌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우 코드를 대비해서 그랜드 세일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요거 관련주들의 일시적인 타격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별로 화장품, 음식료 업종의 낙폭이 상당히 좀 크고 전자결제주들까지 지금 덩달아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리온, 삼립식품, 농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아모레퍼시픽 3%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좀 봤을 때는 당분간 요런 쪽에서 좀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최근에 지금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현금화된 자금이 게임,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종으로 자금 이동이 포착되는 만큼 그런 쪽에서 일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외발 악재는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데 호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어제 그리스 규제금융 3차 협상 타결됐는데도 시장에서 반응이 전혀 없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당분간 이런 개별주 트레이딩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현금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콘텐츠, 게임, 그리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중국 위안화 절하 얘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도 1180원대 이렇게 안착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자동차가 또 오르니까 또 한 번 희망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 카피처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유연한 대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1% 넘게 코스닥이 좀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그 순간적인 낙차가 큰 그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리바운딩이 또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변동성을 이용한 또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좀 적합한 시장이지 않나 싶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뭐 이쪽 저쪽 냉탕 온탕 괜히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양쪽 모두 그 손절을 하는 그런 최악의 케이스들이 나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상담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좀 섣불리 움직이시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내가 공부가 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은 매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가 관련주가 위안화 절하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시면서 자금의 이동, 다른 섹터로 돈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언급하셨지만 화장품과 여행은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너무 과도하게 오늘 빠지는 것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사야 된다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일단 뭐 과도하게 빠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에는 뭐 엔화 계속해서 좀 절하, 그 아베노믹스 정책이 사실 뭐 1, 2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절하 이후에 일본 명동에 있던 일본 관광객이 없어지고 중국 관광객으로 다 이제 요코들로 다 대체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좀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뭐 섣부르게 뭐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낙폭이 크면 그만큼 또 반등도 세게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일단은 현금화 좀 시켜놓고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좀 안전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엔저보고 놀란 가슴 첫 위안화 약세 놀라는 격이네요. 유가 관련주들 일단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손실이 크지 않다면 일단 어느 정도 수익 확정 지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님으로부터 필요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최희승 차장님이 짚어주신 바대로 시장이 오늘 아침장 딱 한 1시간 정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개장한 지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코스닥은 2%까지 추가 급락했었다가 0.7% 약보합세로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1980을 깨서 77선까지 밀렸다가 현재 아예 상승 전환해서 저점 대비 10포인트나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라고 하는데 금통위에서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몸을 잘 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자 유아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